8회로 했어요. 8회로 했는데 입에 넣기 전부터 녹았어? 향기가 이미 바다예요. 영상을 보면서 상상하는 맛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리액션 가짜 아니라니까. 훨씬 맛있어요. 야채찜 그 뉴 버전이라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자랑을 엄청 해놔가지고 맞아, 기대 엄청 기대 엄청 했어요. 하지. 이건 테라피예요. 맞아요. 드셔보세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잡채 중 가장 신선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잖아? 하나도 안 나빠. 네, 기분이. 네. 이것도 식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무조건 해 드셔야 되겠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경호 씨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경호 어서 와요. 오늘 블랙이시네요. 오늘 블랙. 어서 와요. 네. 장혜리의 요리 교실. 아우 자기 마음에 든다. 벌써 또 24회예요. 정말 반갑고 멀리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오늘도 또 맛있는 요리 해보려고요. 오늘은 그 명절 또 구정 대비해서 잡채 할 거예요. 잡채는 건강한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무슨 이 건강식 한다고 명절 요리 싹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잡채는 하는데 좀 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좀 클린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잡채 연습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할게요. 근데 제가 레시피를 만들면서 이거가 맛이 강해.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달리 해서 해볼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는 조금 강한데 그래도 네, 잘 먹겠습니다. 공복의 잘 잡채인데 먹겠습니다. 맛이 좀 강하니까 이번에 조절할 거예요. 드셔보세요. 되게 오일리해 보이는데 막 그런 느낌이 예, 없네요. 여기 오일은 마지막에 들기름 조금 하고 아보카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똑같이 이런 비주얼을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맛있다고? 조금 맛이 강하죠? 조금 짜죠? 저 적당한데. 밥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저도 딱 좋아요. 혹시 시중에 잡채랑 비교하면 맛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끝맛이 깔끔해요. 입에 남는 그 맛이 없어요. 저는 기름이 확 들어올 때 잡내 같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잡내. 네. 여기 지금 기름 어떤 거 썼는지 여쭤봐. 아보카도 아보카도 넣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들기름 넣었어요. 아보카도 오일이랑 들기름. 네, 우리 집에 그거밖에 없어. 음. 아보카도, 들기름하고 올리브밖에 없어. 근데 시중에 올리브유는 내가 냄새가 나서 요리할 때 잘 못 써요. 그 반찬 가게에서 파는 그 잡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놓고 팔기 때문에 들러붙으면 안 돼서 좀 기름을 좀 과하게 맞아요. 치거든요. 반찬 가게 했었니?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좀 기름을 과하게 쳐서 이제 들러붙지 않도록 해놓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집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두 번째 요리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매세기 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회로 했어요. 8회로 했는데 얘도 밀가루를 안 쓰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밀가루를 안 쓰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그 대용으로 하는 그 부침가루를 그 클린한 걸 사다 썼는데 그게 잘 안 좋아서 내가 안 썼거든요. 그래서 타피오카 전분 내가 지난번에 우리 동체전하고 했던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전을 부치다 보니까 이 전이 뭐같이 되냐면 지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이 전분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왜 뷔페 그 중국 만두피 있잖아. 투명한 그 만두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마나 그래도 먼저보다는 낫었거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끝에는 여기다 계란을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계란을 풀었더니 훨씬 난 거야. 하기가. 계란 풀기 전 거를 또 하나씩 먹어봐야 돼. 먼저보다는 훨씬 만들기가 낫긴 했어요. 이건 파래인가요? 이거는 파래야. 파래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매생이는 굵고 끓여 먹고 파래는 이렇게 먹고 그러자고. 파래는 근데 파래랑 매생이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돈 차이가 많이 나지. 매생이는 비싸. 그리고 매생이 요때 잠깐 나와. 파래는 저기 양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년 내내 나오고 값을 하는 10분의 1? 파래가? 드세요. 네.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입에 넣기 전부터 녹았어? 향기가 이미 바다예요. 너무 좋다. 음미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많이 해 먹어요. 진짜 몸에도 좋고
다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가 파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1년 내내 파래 무침이 올라오는데 늘 짜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바다 냄새도 바다 냄새지만 근데 그거는 그런 간이 너무 적당해서 너무 좋네요. 좀 전에 먹었던 거는 계란이 없는 버전. 아니, 계란이 없는 거고 이거는 계란 있는 마지막 거죠. 저게 그냥 계란 하나 확 풀어버렸거든. 그랬더니 부치기가 훨씬 쉬운데 괜찮은 것 같아. 계란 마지막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번 반죽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이건 계란 들어간 버전. 네네. 아까 거는 되게 젤리처럼 젤리같이. 탱글탱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들끼리 전 부칠 때도 자기들끼리 딱 들러붙어 안 떨어져. 네. 좀 더 전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의 느낌이고 음. 이제 뭔가 좀 대중적인 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 뭐 해산물의 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좀 중간의 맛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에다 계란 넣는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야채 버섯전 이렇게 가루 안 넣고 그것만 하는 거 빼고는 그것도 간신히 비벼질 정도만 계란을 한다고. 그러니까 계란이 전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 안 줘. 묘하게. 그래서 다른 향을 계란 자체가 향은 없는데 다른 걸 이렇게 매력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조금 그래도 파래 향이 좀 나고 그런데 계란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계란 양을 아예 반죽할 때 작게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건 마지막 하나 남은 거에다 계란 하나 풀어갖고 막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연습 삼아서. 그러니까 계란 양을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계란 전에 들어가는 거 사실 그 오리지널 이렇게 좀 떨어뜨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파래가 사면 많아요. 전만 부치기에는. 너무 싸니까. 그래서 파래를 그 초무침했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두 분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은 같이 온 줄 알겠어요. 이게 초는 가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입맛술에서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네, 먹어볼게요. 네. 국물을 한번 조금씩 마셔봐봐요. 국물 간을 한번 보자. 어머니. 레시피를 같이 만든 거. 영상을 보면서 상상하는 맛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리액션 가짜 아니라니까. 훨씬 맛있어요. 가짜 아니라니까. 훨씬. 이거 무슨 식초예요? 이거 에사비 썼어. 그만 그냥 나네요. 에사비로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에사비가 싫은 사람은 그냥 자기 저거 양조식초나 아니면은 저기 화이트 와인 비니거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아, 근데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방금 맛에서. 네. 원래 사실 그냥 일반 이거 먹으면 전 혀가 너무 쪼그라들게 약간 자극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쓰니까 편하더라고 식초. 이거는 그냥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느낌이 확 들어서 좋았어. 알룰로스가 들어갔나요? 네. 에사비가 약간 쿰쿰한 냄새가 약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래랑 같이 있으니까 그 쿰쿰함이 좀 안 가려지는 거. 파래가 묘한 바다 냄새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비린내 나거든. 네. 그러니까 씻는 것부터 일단 가르쳐 줄게. 시금치는 해놓진 않은데 시금치에 오늘 무침 할 거예요. 시금치는 특별히 레시피를 할 건 없지만 삼초 요즘 다듬어서 데쳐서 한번 무치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금치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갈비탕 했어요. 갈비탕. 오, 이거는 오늘 메뉴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 드실 거. 와. 그러니까 갈비 따로 꺼내놨고 무도 같이 썰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따 여기다가 해서 거기다 이제 갈비를 넣어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 나간 것처럼 야채찜. 그 뉴 버전이라고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자랑을 엄청 해놔가지고 요번에 아마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이 막 그거 댓글 엄청 그래서 말을 말던지 그래서 내가 맞아 기대 엄청 기대 엄청 하지. 그리고 그거보다도 내가 진짜 가르쳐주고 싶거든. 비트예요. 비트인데 이거는 전기솥으로 물론 해도 되고 이런 데다가 이거 타이머 해놓고 불 약하게 해놓고 그냥 딱 2시간 해놓고 자는 거거든요. 물 없이. 물이 있어야지. 물. 물 잘박하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오일 스킬리 쓰시는 분들은 일단 한 130도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 딱 줄여서 105도로 놓고 그냥 2시간 타이머 해놓고 항상 자요. 그러면 이게 푹 여열로 이렇게 돼서 흐물흐물해져야지 맛있거든. 그리고 이 국물은 여기다 뜨거운 물 타서 이따 한번 먹어봐. 진짜 쓰러 비트 차. 비트 차지. 그 와중에 하나 먹어볼까요? 오늘 갈비탕 먹어야 되는데. 갈비탕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코스. 그러니까 코스 요리야 이거. 얼핏 보면 선지 같아요. 선지 같아. 진짜 선지 같아요. 잘 선지 먹겠습니다. 같아요. 맞아. 잘 먹겠습니다. 딱 선지가 답이야. 근데 여기다가 올리브유라고 레몬 큐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금 후추 들어가면은 어나더 레벨의 비트가 돼요. 간이 안 나는 거. 이게 소금 넣었잖아. 그래서 훨씬 맛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야채찜보다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다 끓이면 이렇게 진짜 100배 맛있다니까. 소금 하나만 들어간 거. 소금만.
땅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콜라비예요. 콜라비인데 나도 따로 안 하고 그냥 그 위에다 같이 넣고 그냥 찐 거거든. 같이 넣고 물에 넣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콜라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콜라비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 생거를 안 먹고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는 물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당근도 빨갛게 물들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트는 시간이 특별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살짝 쪄도 되긴 하는데 이런 맛이 안 나요. 푹 이렇게 진짜 찐 자주색 있잖아. 이런 가지색까지 이렇게 날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불이 꺼진 그 여열로 이렇게 푹 이렇게 익어야 맛있거든. 그러니까 실패할 게 없는 게 약간 좀 딱딱하다 그러면 불 한번 더 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나는 그게 넣고 구에다가 당근도 넣고 거기다 막 비트도 넣고 하면서 차례대로 건져요. 그리고 딱 얘 비트만 오래 놔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찔러보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걸 해볼게요. 비트는 이제 시간 걸리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다가 지금 내가 물을 붓고 물을 얼마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솥의 크기랑 그다음에 내가 야채를 얼마큼 찔 건지가 다르거든. 요거 당근 제가 지금 뭐 안 넣었어요? 소금 안 넣었죠? 원래 소금 먼저 넣으시는 거죠? 그렇죠. 소금 넣고 그다음에 간을 보여줄게. 소금을 넣어보고 한번. 봐, 내가 지금 당근을 넣고 호박을 넣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양배추도 이렇게 그냥 위에다 넣어버리라고. 야채찜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맛도 훨씬 좋고. 네. 이렇게 하란 말이야. 빠르고. 찜기 안 쓰고. 찜기 산 사람들 미안해. 아니, 딴 거 쪄먹을 일이 많아. 물은 이 채소가 다 잠길 정도는 아닌 거네요. 아, 밑에는 잠겼고. 밑에만 잠기고. 그리고 이것도 예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하다 왠지 자취해서 또 수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물을 다 먹을 요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 물을 먹을 요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을 예민하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정수물로 그다음에 좋은 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 그러면 이제 불 올라오면 불을 조금 줄이면 돼요. 줄여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양배추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너무 먹기 좋아요. 그러면 망친 거라고 그러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식감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소화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민하게 안 해도 되더라고. 자, 그럼 야채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이것도 올리면 되거든. 아까 여쭤보셨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무른 야채랑 딱딱한 야채랑 조리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 아니에요? 조리 시간은 모르고, 그냥 꺼내면 돼. 열어보고. 그래서 내가 인스턴트 팟 무서워. 왜냐면 인스턴트 팟 중간에 못 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아무래도 빨리 익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는 불에 따라서 한 뭐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배추도 이렇게 찍어봐서 나는 푹 익은 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푹 들어가면 건지고. 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민해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 찌면은 막,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실패할 수 없는 요리 같아. 실패할 수 없어. 그러면 너무 좋아. 각자 냄비나 아니면 불이나 이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서 이제 한 번은 약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아,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정해야 될 것 같아. 그건 각자가 figure out yourself. 각자가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한 표현. 비장하지. 왜냐면은 불세기도 틀리죠. 하이라이트 다르고 인덕션 다르지. 냄비에 또 열전도도 틀리고. 그다음에 어떤 냄비는 물이 막 줄잖아. 그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끓기 시작하면 저온해 놓는다는 거. 그리고 타이머 해놓고 잊어버려도 타지만 않게 조심하세요. 타지 않게. 타지만 않게 조심하면 돼. 왜냐면 물이 많아가지고 망칠 건 없거든. 마실 거잖아. 하다가 하면 열어서 근데 물 아직 남아있는지 보고 부족하면 더 넣는 거죠. 근데 불이 세지 않으면 그렇게 확 타버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물이- 중간에 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간을 또 해서 먹으니까 이거 자체는 뭐 실패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니? 찜기 하나 또 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 그러네. 우리 이제 끝이야, 끝. 최고다 최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시금치부터 할까, 우리?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씻어서 이렇게 탈수해갖고 이렇게 놓은 시금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놓으면은 또 손질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손질을 또 안 한 걸 또 딱 준비해놨지. 딱 잘라버리면 쉽지만, 요거가 맛있잖아. 요 핑크색. 그러니까 조금 한심해 보여도 이렇게 좀 다듬는 게 좋아. 거기가 이거- 오독오독 씹히는 게. 그리고 너무 요 핑크색 요게 영양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뜯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너무 받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2번 씻으면 돼요.
아, 내가 맨날 누가 손질해 놓은 걸 먹고 있었구나. 그렇지. 근데 이런 거 사는 게 더 싱싱하고 맛있을 수가 많아. 근데 시장에 가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앉아서 싹 손질을 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거 갖다 사면 되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났어. 이거는 이제. 항상 또 시금치든 뭐든지 데칠 때는 소금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금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을 넣어야지 싹 이게 파랗게 돼. 새파랗게 돼. 이거는 아까 생으로도 먹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데쳐도 되고 이것도 휘휘 저어갖고 죽을 정도만 하는 거죠? 숨 죽을 때만 하면 돼. 아까 그 잡채 그거 센 거는 건데 센 거 같지 않죠? 안 데친 거예요. 센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짤 때 칼쓰기 이용하세요? 손으로 짜세요? 지금 이거는 손으로. 심심하니까 이걸 건주세요. 저걸 브로콜리만. 뚜껑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직도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식감이 아직은 아삭한데 이렇게 건져도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두.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당근은 아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호박도 한번 눌러봐가지고 익었으면 건지면 되고. 근데 거기서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 양도 지금 모르지.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만 부족하면 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뭐 몇 꼬집 이렇게 하잖아. 한 꼬집 뭐 이렇게 하고 그거하고 마늘하고 들기름만 넣으면 돼. 마늘도 조금만 넣게. 많이 넣으면 자극적이니까 파 같은 거 다져놓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도 되고 파 씹히는 거 싫으면 안 넣어도 되고. 와, 이 장면을 내가 보다니. 나 지난번에 악플 달릴 뻔했잖아. 이거 뚜껑으로 안 해가지고 이거 뚜껑을 안 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지? 여기다가 맛소금만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시중에서 맛있는 맛은 거의 맛소금으로 하거든. 김밥이고 뭐고. 그러니까 맛소금만 넣으면 입에 짝짝 붙어요. 그 대신 막 물이 캐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먹고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먹는 거는 틀리죠. 이것도 이제 먹어봅시다. 이건 테라피예요. 맞아요. 이게 테라피야.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먹겠습니다. 테라피에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시금치 아까 많이 한 것 같아도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많이씩 하지 말고 한 끼에 이렇게씩 무쳐 먹으라고. 많이 해놓으면 또 맛없고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김밥만 싸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와.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갈 거니까. 양배추만 건지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호박도 볼게요. 딱딱한 것들이 밑에 있고. 여기다가 이제 비트 색깔 상관없으면 비트도 하고 나는 이제 비트는 아예 항상 저렇게 전날 저녁에 해놓고 자고 무 되게 맛있어요. 무, 연근, 우엉,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콜라비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넣고 건져서 놓으면 쪘는지 제가 물에서 중탕했는지 알게 뭐야. 맛만 있으면 되지. 영양 좋고 이거 호박도 딱 좋다. 딱 좋다의 기준은 뭘까요? 물렁 푹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푹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를 식혀요. 식혀서 그리고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동해서 넣고 먹으라. 왜냐면 이게 의외로 야채찜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한번 야채찜을 냉장고에서 한번 버려보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지거든. 그래서 했을 때 이걸 반드시 바로 식혀갖고 얼려요. 비트랑 이렇게 해서 한번 먹을 만큼 얼렸다가 그거 꺼내놓고 먹으면 돼요. 야채찜 얼마나 식고 이게 불을 끓고 있는 거야. 이거 당근이 봐.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당근은 좀 더 놔두면 되고. 파래 초무침은 씻는 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요리가 안 된다고. 왜냐면 씻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씻어 놓은 거니까 이따 쓸 거고요. 그리고 씻는 방법을 지금 알려줄게. 근데 파래는 그람수 이제 몇 그램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라고 그러는데 덩어리도 사실 이렇게 대충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파래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파래 초무침에 그러니까 식초물, 단초물 양만 알려주면 그 자체만 먹어도 되니까 거기다 파래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그럼 파래가 들어가서 간이 좀 옅어지면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한 거는 파래가 300g 정도 됐어요. 요게 300g 계량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산 파래 그대로예요? 산 파래 그대로고 요건 씻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 씻는 것부터 알려주려고.
이거는 300g인데 300g을 어떻게 씻냐면 우선 처음에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뭐 찬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미지근한 물로 하면 더 잘 씻기거든. 이렇게 넣고 물을 많이 잡지 말고 소금을 한 숟갈을 넣어. 그리고 바락바락 그냥 씻는 거야. 그리고 2번 헹궈. 파래에 혹시 이물질 같은 게 있나요? 있지. 많이 새우도 들어있고 뭐 덤블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스티로폴. 아. 스티로폴은 왜 들어있냐면 이걸 박스가 스티로폴로 포장돼서 오거든. 그래갖고 이런 미역도 들어있고 너무 바다스럽지. 새우 들어있으면 덤이네요. 대박인 거지. 하나 더? 응, 하나 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용왕 꿈을 꾼 거야. 용왕님 꿈을 꾼 거야. 네.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용왕님 꿈을 꿔가지고 이 사람이 복권을 샀어. 복권을 샀는데 용왕님이 그러니까 여의주를 1개가 아니라 5개를 물어다가 준 거야. 네. 그래서 막 너무 이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복권을 잔뜩 샀거든? 샀는데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래갖고 너무 이제 성질이 나갖고 돌아오는 게 너구리 하나 사다가 이제 끓여 먹는다고. 응. 너구리를 딱 끓여 먹었더니 거기에 다시마가 5장이나 나왔어. 대박이네. 대박이지. 그래서 그 꿈이었어. 너구리에 그 다시마. 그렇게 해서 2번 헹구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2번 한 왜냐면 여기 모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위에 있는 걸 떠. 2번째 헹굴 때도 소금을 넣으시나요? 아니요. 안 처음만 넣어도 바락바락 소금으로 씻어서 여기에 있는 거지 지저분한 냄새랑을 빼고요. 매생이 씻는 것도 똑같아.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되게 깨끗해. 그래도 그지? 네, 깨끗한 편이에요. 2번째 씻을 때는 여기다 아예 망을 넣고 씻으세요. 끝. 자, 물기를 꼭 짜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새발나물 할 때 새발나물에 무침할 때 양파 썰어서 넣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무채 절여서 해도 참 맛있다고. 근데 여기에는 파채 양파 넣으면 안 되고 무채 절여서 맛있어요. 300g에 무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는 항상 여기 세로 결이에요. 이렇게 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썰어서 무를 이렇게 채치는 게 아니라 이 결로. 응? 그래야지 무가 안 끊어져요. 이렇게. 응. 끝. 여기다가 일단 지금 무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되는 거에다가 소금을 1스몰틀 넣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안 짜내고 그냥 다 쓸 거거든요. 이따 간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하게 안 절여져도 돼. 왜냐면 그 안에서 무물이 나오면서 이걸 해서 어떤 사람은 꼭 짜서 헹궈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무물이 섞여 있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나중에 거기다 섞으면 돼요. 그 여기다가 지금 내가 분량을 넣을게요. 간마늘 1 라지티, 간마늘 1 라지티, 그 다음에 물 2컵, 알룰로스 1컵. 알룰로스는 가루 써도 되고 저기 액체 써도 돼요.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많이 들어가요. 근데도 아까 안 달았지. 원래 설탕하고 식초하고 1대1로 쓰고 물을 2배 쓰는 거예요. 1컵 정도 넣고. 너무 기뻐요. 지난번에 그 속초 그래도 식초 그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더라. 댓글에. 댓글에 적어놨는데 못 보셨나 봐요. 아 그랬나 보다.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사놨어요. 그래서. 나 2개 사놨잖아. 자 이거는 식초를 내가 200을 넣고 50을 더 넣었어요. 그 맛이. 50을 더 넣었어요. 250 넣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기 액젓이 들어가요. 근데 액젓을 나는 이제 어간장으로 쓸게요. 어간장이 2개 넣고 그다음에 대파 다진 거 여기 썼던 거 있죠. 요게 한 대를 반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많으면 입에 거슬려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통깨만 넣고 여기다 이제 파래를 넣으면 돼요. 이게 간이 어떤 사람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파래를 덜 짜면 파래를 꼭 짜나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저기 하면 좀 더 넣으면 되고 식초랑 문제 없어요. 이거 통깨예요. 가른 거야. 통깨인가? 통깨도 있고 가른 것도 있고 2가지 넣은 것 같아. 깨 냄새. 어제 못 갔어요. 그리고 저건 어제 전날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냉장고에 좀 훨씬 더 맛있어요. 간에도 싹 배고. 끝났어. 간단하죠? 좋네. 그러면 이제 됐어요. 맛도 똑같아 저거랑.
제가 오늘은 잡채를 어떻게 하냐면 잡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에 끓여서 끓는 물에 삶아서 하는 거, 또 불려서 하는 거, 나중에 볶는 거,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제가 하던 방식으로 이거를 아예 양념을 해서 그냥 끓여요. 딱 끓여서 그냥 싹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채 볶은 거에다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거거든요. 당근은 내가 지금 250g을 할 거예요. 250g에 이거 이 정도 하나. 근데 뭐 자기가 당근 좀 많이 넣어도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양파도 중짜리 하나, 그리고 이제 생표고 있어서 한 4-5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채취해 갖고 할 때 그러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끓일게요. 이거를 내가 3번인가 4번 해봤어요. 이거를 정확한 양을. 왜냐면 나는 막 1kg씩 했었거든. 그러니까 큰 불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걸 220. 그래서 처음에는 500g을 했더니 잡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들 가정용으로 힘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250g으로 나눴는데, 그 다음에 아주 별것도 아니지만 요령이 뭐냐면 잡채를 당면을 사잖아요. 근데 한 번에 다 안 쓰잖아. 안 쓰고 나눌 거잖아요. 근데 이 꿀을 이렇게 잘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질질 세고 막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하고 여기서 빼면서 막 줍는 거 하고는 틀려요. 여기서 자르라고. 그래서 이거 딱 나머지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번 헹굴게요. 명절 같아요. 명절이에요. 갈비찜하고 이거 하면 끝이지. 자, 여기다가 물을 1300 했다. 물 1300에 진간장 1컵, 그 다음에 굴소스 2숟갈. 색감을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네. 그리고 후추는 이거 일반 갈아진 후추거든요. 이거 2분의 1 작은 티. 2분의 1 작은 술, 그 다음에 이제 알룰로스 150. 4분의 3컵.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 남편은 알룰로스 맛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넣고 나서 당면을 끓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12분으로 했거든요. 12분으로 했는데 조금 부른 것 같아. 근데 내가 쓰던 당면이 아니고 지금 이걸 써서 이건 내가 자른 당면인데 이게 좀 얇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11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표고 썰을게요. 네. 근데 잘하시는데 또 정갈하고 빠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고기 그건 잠깐만. 좋죠. 너무 좋지. 네, 고기를 좋아한다 네가. 더 맛있고. 그럼요.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요? 이거 등심이에요. 소고기요? 소고기 등심. 근데 고기는 내가 지금 여기 250g 준비했는데 뭐 고기 있는 대로 하세요. 집에 불고기감 있으면 불고기감 해도 되고, 그리고 버섯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사실 돼요. 그리고 갈비니 뭐니 명절 때 많이 먹으면, 근데 좀 고기가 들어가야지 좀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250g인데 고기는 고기 1kg에 간장이 100g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50g, 이게 고기가 250g이니까 한 30g, 25g 정도 되니까 이 티스푼이 라지티가 15죠. 네. 15니까 거기다가 계량해서 해볼게요. 조수 장난 아니다. 응? 좋았어. 이거 나무라 그랬잖아 내가. 한 이거 25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설탕은 항상 그거의 반이에요. 조금만 넣고, 살짝 밑간하는 거니까 그다음 후추 조금 넣고, 그다음에 마늘 조금 넣을게요. 그래서 그 고기 잡내만 없애서 이렇게 버무린 거예요. 어머니는 통후추 잘 안 쓰시네요. 응? 통후추는 잘 안 쓰시네요. 통후추 쓰지 주로. 통후추 쓰는데 이 한식 요리 잘못하면 덩어리 딱 씹혀. 그래서 한식 요리 조심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넣을게요. 넣고 타이머를 지금 11분을 한번 하고 봅시다. 12분 된 거. 12분 한 거지 내가 지금. 1분 전에 말씀. 1분 전에 말해줘. 이렇게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뚜껑 열고 끓이세요. 왜냐면 굴소스 맛이랑 날라가게. 자, 그럼 이제 볶을게요. 항상 볶을 때는 두 손으로. 버섯이 유난히 많다. 이거 버섯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거 안 쓰면 버려야 될 것 같아서 다 썰은 건데. 버섯은 몇 개가 적당할까요? 버섯은 4-5개.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살짝 한 꼬집씩만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그냥 한 꼬집이라고 그러죠. 손을 딱 집어서. 내 의도는 따로
버섯은 따로 먹는 거였어. 지들이 딸려 들어온 거야. 얘는 뭐예요? 쟤는 뭐고? 아니고 얘네는 그냥 지들이 들어온 거고. 이 양파는 얘네 여기서 못 간 애들이고. 여기 세분 무슨 내가 뭐 하면 되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뜻 없어요. 소금은 이제 한 꼬집만 다 같이 살짝. 볶아도 상관없는 거. 근데 다 같이 볶아봤어. 다 같이 볶았더니 이렇게 저기가 안 나오고 식감이 안 나와요. 건죽이 돼버려. 수분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용유가 안 들어간 잡채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대리님 덕에 이렇게 아보카도를 한식에 접목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표고도 그러니까 한 꼬집 넣는데 표고는 간장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볶다가 저기 간장을 한 바퀴 휙 날려서 하면은 참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갖고 볶다가 열 있을 때 한 바퀴 돌리라고. 근데 저 잡채하는 거 처음 봐요. 잡채하는 거 처음 봐? 항상 잡채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거 양념해서 볶고 이렇게 안 하면 여기서 맛을 맞춰주면 안 어렵다고. 잡채가 은근히 한식의 세계화하기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잡채는 걔네들 누들 좋아하고 간장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 애들은 그러니까 딱 그거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잡채를 차갑게 해갖고 소주 같은 데서 보면 잡채 컵밥 있잖아. 그렇게 얘네들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에다가 잡채 얹어갖고 식은 거 그것도 너무 잘 사 먹더라고. 여기에는 후추는 안 뿌리세요? 후추 간했어요. 조금 후추하고 마늘하고 그다음에 간장하고 안 눌러서 넣었어요. 밑간했어요. 요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건 항상 뭐냐면 밑간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 밑간을 해놓으면 여기가 훨씬 더 고급지죠. 그리고 당면 건져서 여기다 부을 거야. 그럼 끝이야. 당면을 불지 않게 끓이는 게 제가 지금 감이 없잖아요. 혹시 어떻게 중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안 끓이면 되고 알려주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 돼. 시간? 내가 여기다 저거 안 넣을게요. 이거 안 넣을게. 간장? 이거 아보카도? 2개. 오일 안 해. 처음부터 넣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넣으라고. 그래야지 안 불거든. 스파게티에 올리브 똑같아. 이 스파게티 하는 것처럼 아보카도를 처음부터 2숟갈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11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꺼내볼게요. 그대로 쏟는 거야. 타공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딱 저는 막 적당하게. 이렇게 건져서 막 하려니까. 아우 이거 미끈미끈한 걸 어떻게 건져? 말도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넣고 끝났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금치를 넣습니다. 시금치를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할 만큼 넣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할 만큼 넣어도 없어져요. 그래서 손에 내가 목잘 맡겼잖아. 그래야지 만질 수 있구나.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두 손으로 막 하실 엄마 고무장갑 속에 목장갑 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열로 이 시금치가 딱 익어요. 이렇게 숨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들기름하고 통깨만 뿌리면 끝이야. 생각보다 잡채 너무 어렵지 않지? 네. 그냥 어려운 거보다 어떻게 보면 품이 많이 드니까 정성 같아요.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다음에 어딜 해갔을 때 푸짐히 먹을 수 있고. 그러네. 그래서 이거 잡채 좋아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 성의 있고. 이거 쓰면 안 되세요. 아우 이제 왜 이러니? 좀 신문. 진짜 집중하자. 악플 달아봐야 달려봐야. 맞아. 숟가락 넣은 순간 으악! 그렇지. 구독 취소합니다. 조심 잃으셨네요. 이만 총총. 그게 누가 이만 총총 이만 총총 너무 올드하지 않니? 이거를 넓은 데다 식혀놓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푸시면 250g이 그죠? 참기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어른들 하러 갈 땐 참기름 뿌려야 돼요. 왜냐면 들레 못 맞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데 이 명절에 잡채인데 근데 왜 잡채 맛이 안 나? 그거는 참기름 맛이 참기름 향이 안 나면 잡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 해갈 때는 참기름 쓰세요. 근데 저기 지금 참기름이 지금 없어서 옆에서 좀 달라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얻었어. 참기름을 넣게 되면 진짜 잡채 냄새가 나죠? 자, 이거 드셔보십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잡채 중 가장 신선합니다. 이거 안 달 거야, 근데. 그리고 이거 잡채 아니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에 비빌 때
알룰로스 조금 넣어도 되고. 근데 거의 많이 들어갔긴 했지만 사실 헹궈져 나갔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아, 그 알로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다 헹궈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효율은 떨어져. 재료가 많이 들으니까. 볶는 거보다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깨끗한 맛이야. 그냥. 아까 볶은 거랑 달라요. 그래, 아까는 아침에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금방 해서 그래. 따뜻해서. 그리고 아까는 좀 더 맛이 강했어, 이거보다. 네. 제 표정 봐라. 와, 지금 좋죠? 그리고 많이 먹잖아? 하나도 안 나빠. 네, 기분이. 네. 네. 잡채는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 먹고 나면. 안 달고 고급스럽다. 너무 좋지? 네. 약간 온 누들 샐러드 이런 느낌이에요. 고기랑 당근이랑 각 재료들의 맛이 엄청 살아있어요. 약간 원래 잡채를 먹으면 그게 너무 양념이 강하고 절여져 있어서 사실 좀 다 엉겨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져요. 식용유가 맛을 다 이렇게 어우러 놓는 것 같아. 식용유의 묘한 그 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맛을 이렇게 뻔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이 아보카도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요리에다 한식에 쓰면 너무 신기하게 진짜 이렇게 풍부해지면서 음식을 안 해쳐요. 생각 같아서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해물이 뭐냐면은 저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냉동 해물 사도 되고 저는 어저께 시장 간 길에 이거 샀어요. 생물 해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생물 이렇게 떠주면 이건 정말 해물전 하면 맛있거든. 김치전에도 맛있고. 모든 해물 이렇게 생물로 팔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모둠을 이렇게 쭉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덜어줘. 그래서 한 근씩 이렇게 사는 거거든. 시장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평촌 시장 갔어요. 근데 이게 해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종합 모둠 해물. 모든 해물? 아, 이게 뭐냐면 홍합가루, 새우살가루, 네. 조갯살가루 네.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를 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둠으로 다세요. 그럼 모둠으로 줘. 처음 들어봤어요. 응. 냉동해서 사는 해물은 이런 간기가 다 빠져서 깨끗은 한데 녹여놓고 보면 진짜 먹을 거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그 감칠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녹여놓고 나면 조금이고 아니면 이런 거 싫으면 그냥 오징어만 넣어도 되고 요즘 갑오징어철이니까 갑오징어 좀 써도 되고 그러니까 파전해도 맛있고 아니면 부추전 해도 맛있고 이거 나는 그래서 이걸 쿠팡에서 대충 사려고 뒤졌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시장 사고 그다음에 이걸 한 번씩 사서 그 겨울에 먹을 거를 이렇게 딱딱 소분해서 얼려놓으면 돼요. 이것도 뭐 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양을 계량을 했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멸치 육수예요. 전 부칠 때도 그 물 붓지 않고 이거 넣고 반죽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내가 좀 황태 해장국 할까 봐요. 황태 해장국도 황태에서 그렇게 깊은 맛 많이 안 우러나거든. 근데 이 멸치 육수를 넣고 하면은 진짜 맛있고 또 누구도 그러더라. 언니 그걸로 연포탕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이것만 붓고 연포탕은 뭐 낙지 넣고만 빼면 되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이 육수를 전할 때도 항상 반죽을 이걸로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거보다도 이것처럼 건강한 게 없는 것 같아. 표고, 땅, 그 다음에 또 바다, 다시마, 그 다음에 멸치 그렇게 해갖고 푹 우러낸 거니까 이건 냉동실에다 항상 해서 놓고 그러면 모든 요리에다 이렇게 물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오늘도 다시마 그냥 맹물 해도 되지만 이거 넣어서 반죽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250짜리예요. 3컵. 제가 아까 한 양대로 할게요.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반죽 봐가면서 또 넣고 하면 되거든. 근데 처음엔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원래 밀가루는 이런 거 붙일 때는 이게 좀 흐물흐물 묽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이거보다 더 넣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더 넣어. 근데 얘는 덜 넣어야 될 것 같아. 3컵에다가 물을 1컵 반 넣었어요. 1컵 반만 넣었어. 얼마큼 쏟아졌니? 하나. 됐고요. 양념은 어간장. 소금으로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어간장이 잘 어울려요. 이게 스탠딩 지퍼백에 넣어두셨습니다. 어간장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해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우동뚜유 2개 넣었어요. 쫀득쫀득했던 첫 번째 타피오카 가루 안 넣었던 것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맛은 그게 더 나요. 네, 맛은 사실 그게 더 나. 약간 납작한 dimsum 먹는 느낌. 아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중간에 계란도 넣어봅시다. 어때? 저는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그렇게 그 향이 너무 좋았어. 그치 계란이 좀 그렇지. 네. 부치기가 좀 성가셔도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간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금도 내가 너무 싱거워서 소금도 1스몰티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 넣고 그다음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해물 넣고 그냥 비비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청양고추를 왜 넣냐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이게 해물의 비린맛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전이니까 칼칼하거든요. 중간중간 씹히니까 너무 식감 같은 것도 다양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저기 한 번씩 청양고추 사놓으면 쓰기가 나쁘잖아요. 왜냐면 다 안 쓰고 또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얼려놨었거든. 근데 전에 넣으니까 물 생기잖아요. 아니 물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겉돌아. 건조해져서. 건조해져서 그 말하자면 그 즙이 다 빠져서 되게 건조해서 안 좋더라고요. 씨는 다 빼고. 조금 귀찮아도 씨를 빼는 게 좋더라고 나는. 씨 씹히면 별로 안 좋아. 이런 렉틴이 있는 이런 가지나 아니면 토마토나 피망이나 고추 같은 것들은 씨를 빼고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요? 네. 매운 거 먹으면 다이어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췌장을 자극해서 식욕이 굉장히 막 잡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맘먹을 때는 매운 거를 피하는 게. 너무 자극적인 맛들이 다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들은 맵지만 않고 같이 달거나 뭔가 그렇지.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 중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조심이랄 것도 없지만 이것도 한번 썰어주세요. 썰어주세요. 400g 정도 된다. 400이 나왔잖아. 근데 300도 만들 수 있어. 이게 무슨 저울이니? 이게 저울 왜 재는 거야? 그러네요. 400인데 지금 300 만들었다? 매직. 빼지. 자, 이거를 한번 썰으라고요. 그래야지 숟가락으로 떠서 전 부칠 때, 질질 흘러지지 않게. 그럼 팔에 약간 양손으로 한 줌 덩어리 이렇게 꽉 쥘 만큼? 파래가 이렇게 되면 300g 정도 되면 한 4뭉텅이 정도 돼. 네, 뭉텅이. 거기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주거든. 네. 시장에서. 근데 그것도 물이 얼마큼 들어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뭐. 할머니마다 달라요. 이거 봐, 전분이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된다. 이거 옥수수 전분 만드는 것 같아요. 옥수수 전분 왜 탕수육 할 때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딱 식용유 넣어갖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굳었다고요? 네, 이게 다 전분이 이렇게 물 되지. 먹으면. 물 먹으면 딱 질러붙잖아. 처음부터 젖으면 괜찮을까? 그럼 처음에 약간 넣을 때마다 조금씩 젓는다? 그랬다 봐. 먼저 번에는 안 그랬거든? 네. 이번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초보인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셔야지 보시는 또 수만 명이 실수를 안 해요. 도움이 된다면야 별것도 다 할 거다 내가. 자, 됐어. 해물도 그냥 넣어도 되고 한번 썰면 작아지면서 그 해물 맛이 더 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시장 가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칼질 하다 보면 이렇게 조개 껍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거든. 딱 걸리면 그게 껍질이야. 처음에 한번 씻어서 씻어서. 네, 씻어서. 단지 씻어야죠. 제가 어패류 씻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가지고 왜요? 그런 걸로 식중독 같은 거 많이 걸려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서 먹는 게 되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되게 오래 하신 주방장님께서 배를 갈아갖고 배 물에다가 이제 굴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씻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깨끗하게 무 갈아서 되더라고요. 거기다 쓰기도 하고. 배도 갈고 무도 갈고. 네. 근데 그럼 너무 맛없지 않을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네. 배라서 그래. 맹물이 아니라. 네, 그런가? 그리고 무니까. 원래 이거 할 때 미림 들어가요. 미림이나 네. 청주 같은 거 들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그 대신 내가 아까 우동찌유를 2숟갈 넣었거든요. 찌유 2숟갈 넣었으니까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끝났어요.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요. 오. 여기는 계란은 넣으실 건가요? 아니, 계란 안 넣었어요. 일단 안 넣고 하고 그다음에 한번 넣어서 좀 해볼게요. 조금씩만 떠서 이렇게 줄게요. 조금씩만 떠서 반 숟갈만씩 떠서요. 이렇게 펴놔야 돼요. 이게 두꺼우면 맛없으니까 이렇게. 됐네. 이 해물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 바다 맛이. 그리고 이거는 파래전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잘 익혔다가 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이거 하는 거야. 연습 몇 번 해보고. 연습할 것도 없어, 이거는. 괜찮아. 어렵지 않아. 이렇게 봐. 얘네들이 이렇게 들러붙는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거는 자주 뒤집지 마세요. 이것도 요오드 많이 드시는 산모님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갑상선 있고 그러신 분들은 피하더라고. 맞아요, 안 되더라고. 갑상선 문제 있는 분들은 또 피하고 어렵죠. 이게 천천히 뒤집는 게 좋아요. 바싹 좀 뒤가 좀 바삭해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동태전은 불이 약해야 되지만 얘는 좀 불이 좀 세기가 있어야 돼요. 수분 날리. 그렇기도 하고, 바싹. 안에 해물까지 이렇게 좀 익으려면, 그리고 잘 안 타요, 얘는. 그냥 계란 넣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붙여놔도. 맛있는 거는 그렇지, 계란이 맛을 해친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드셔보세요. 이 해물과 파래가 이렇게 만나서, 이것도 식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그래. 계란 이렇게 쑥 섞어셔도 계란 빼자. 금방 하니까 비릿한 냄새 이거다, 하나도 이거. 안 나고 이거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무조건 해드셔야 되겠는데? 한쪽은 바삭바삭하고 안에 쫄깃쫄깃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치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리는 거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벌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이걸 배워도 이걸 정리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집에서 겁도 없이 이렇게 기름치는 거는 벌리는 거에다 더 에너지가 발달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는 거는 훈련하면 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것 봐도 그 성향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완벽하게 비율이 달라요. 다 했다. 그리고 불 다 껐어요. 또 여열로 얘를 익으면 돼요. 끝났어.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